안녕하세요. 팀 CSR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니콘 카메라를 좀 사용해 봤었습니다. 지금 있는 요 녀석은 니콘의 D90인데요. 사진 찍을 때 좀 많이 사용했던 녀석이죠. 의외로 이 녀석이 DSLR 중에 최초로 동영상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였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는 더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니콘에서 나온 Z9을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타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써본 건 아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엄청난 스펙이랑 그거에 걸맞는 좋은 화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후반 작업까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꽤나 많이 만족하는 바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도 어떤 편의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해본 이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화질이란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화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질 하면 떠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인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K라는 해상도는 지금 UHD 표준에선 가장 높은 해상도죠. 보통 7680-4320의 해상도로 되어 있는데요. Z9에서 제공하는 최대 해상도는 8256-4644인 만큼 UHD 8K보다 더 큰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면은 그 자체로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8K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저도 4K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8K로 촬영을 했다면 보통 8K로 송출한 것보다는 이제 4K로 송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이미지에서 이제 4K 해상도를 기준으로 8K 해상도짜리를 2배까지 확대를 했음에도 충분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제 촬영을 해보시면 이제 4K 해상도로 촬영을 해서 2K 혹은 FHD 타임라인에서 2배까지 확대를 해봤을 때 이제 만족스럽게 확대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해상도는 4K지만 그 개별 픽셀 하나하나가 가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우로 찍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로우라는 형식은 센서로 들어온 빛을 최소한의 처리만 해가지고 담아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담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해상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죠. 참고로 Z9에서는 로우의 화질을 하이와 노말, 높음과 일반으로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이는 노말에 비해 전송률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하이가 노말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말도 사용하기에 충분한 좋은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중에 이제 8K 해상도로 촬영된 모든 로우 영상들은 전부 노말 품질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촬영에 사용한 렌즈들도 이미지의 선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니콘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만들지만 안경 렌즈나 뭐 현미경 이런 광학 쪽으로도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렌즈의 품질이 꽤 좋다는 이야기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K 상황에서도 렌즈의 선예도가 그렇게 뭉개지지 않고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좋은 렌즈의 선예도가 합쳐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샤프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감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질감이 도드라질 수 있는 장면들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렌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상 촬영을 고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렌즈들이 포커스 브리딩이 진짜 적습니다. 포커스 브리딩이 적다 보니까 이제 울렁거리거나 화면의 변화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초점이 전환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포커스가 전환이 된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화질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비트 뎁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이 사이의 개조를 얼마나 촘촘하게 저장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죠. 니콘 Z9에서 제공하는 N로우의 비트 뎁스는 12비트입니다. 사실 10비트만 해도 색 보정을 진행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요. 12비트 정도의 높은 개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뭉친 안부를 펴는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내는데 굉장히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비트 뎁스가 높다고 아무렇게나 막 촬영을 해도 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촬영할 때도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고요. 색 보정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화질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습니다. Z9에는 N로그라고 하는 감마를 지원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 센서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이 빛을 N로그로 잘 갈무리해 가지고 담게 되는데 명암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부와 명부의 디테일들을 충분히 잘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카메라들을 만져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Z9은 부팅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뭐 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세팅을 다 하고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팅 속도가 크게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빠른 부팅 속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캠핑을 하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와가지고 고양이도 보고 물가에 갔다가 새가 있어가지고 새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켜서 찍지 않으면 도망갈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 동물가가 좋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빨리 켜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편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디오 모드와 사진 모드가 있는데 요 바꾸는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시면서 사진도 중간중간에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더 쓸모가 많은 바디일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할 때 웨이브 폼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리뷰 모니터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 폼을 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미러리스급 바디 자체에서 웨이브 폼을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웨이브 폼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노출을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측 장치를 꽤 많이 보면서 촬영을 하고 보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인데 웨이브 폼이나 포스 컬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웨이브 폼이 일단 뜬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로그 감마에서 이제 렉 709 화면처럼 보게 해주는 뷰 어시스트 기능을 켰을 때도 웨이브 폼은 그 로그 감마 상태에서 나오는 웨이브 폼을 그대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정성 면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배터리의 용량이었는데요. 저희가 본 촬영 때는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한 8시간 정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8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8시간 동안 계속 켜고 레코더를 8시간 누른 거는 아니지만 이 촬영을 진행하는 내내 저희는 이제 카메라 한 대당 배터리 한 대로 무리 없이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이에 이제 외부 전원을 쓰거나 배터리를 가는 일 없이 8시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한 칸 남고 깜빡거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촬영을 끊기 힘든 경우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촬영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배터리는 ENEL18D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용량이 전격 용량이 3300mAh 이렇게 써 있는데요. 8시간 촬영을 마쳤을 때 5칸 중에 2칸이 남아 있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촬영한 게 계속 8K 24p 로우로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로우로 이제 고용량 데이터를 계속 넣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충분히 배터리가 잘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빡센 촬영을 해도 거의 2개 정도면 충분히 촬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크다 보니까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한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할 때 저희가 외장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리글을 짜는 경우도 있죠. V마운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선을 연결해서 제 몸에 뭐 달고 다니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있는 이 배터리가 더 무겁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 면에서 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발열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저희가 3시에는 꽤 태양이 많이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되게 더울 때 해를 맞으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해를 맞는 상황에서도 오버히팅 표시는 뜨지 않았었습니다. 11시까지 촬영할 내내 오버히팅 표시는 뜨지 않았었고요. 본 촬영에 들어가기 이전에 테스트 촬영으로 조금 오래 돌린 적이 있어요. 한 3시간 넘게 렉도 거의 계속 누르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2시간 넘게 이제 계속 켜놓고 있으면 오버히팅이 뜨긴 뜹니다. 근데 오버히팅이 뜨더라도 그 상태에서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오히려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다가 카메라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껐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오버히팅으로 인한 다운은 없었고요. 정말 그 한여름에 직사광선 아래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촬영한 환경,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야외 촬영, 그 다음에 꽤 오랜 기간의 인터뷰와 같은 실내 촬영, 이런 것들로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오버히팅이 뜨지 않았다라는 점은 발열 면에서는 꽤 잘 견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이 따로 있지도 않은데 이제 자체 방열만으로 열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열 자체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가 잘 된 거겠죠. Z9에는 2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고요. CF 익스프레스 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받은 메모리가 2테라짜리 메모리랑 1테라짜리 메모리였습니다. 굉장히 용량이 큰 메모리죠. 그러다 보니까 촬영 자체도 꽤나 오래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메모리 부족 관련한 이슈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메모리 이슈는 별로 없긴 했지만, 이번에 이 녀석을 사용하고 백업을 하고 포맷을 했는데 포맷이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막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메모리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해봤던 입장에서 이렇게 포맷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냥 테스트 영상으로 한 1.3테라 정도를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촬영에서는 대략 3테라 정도를 촬영을 했었는데, 2테라 메모리는 다 쓰지 않았고 1테라 메모리만 한번 꽉 차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메모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찍는 동안에 끊어진 적도 한 번밖에 없어요.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 메모리가 다 차서 한번 꺼진 거랑 다시 그 뒤로 촬영을 했을 때 문제없이 촬영 끝까지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발열 이슈도 없었고 배터리도 그냥 하나로 쭉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카메라 자체가 말썽을 일으켰던 게 거의 없어요. 촬영하는 내내. 이런 면 하나로도 이제 소위 작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사실 촬영 현장 가면은 카메라 말고도 신경 쓸 게 정말 많은데, 카메라가 말썽 부리면은 진짜 정신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Z9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인해서 고생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촬영에만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